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환상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가난이 예부에서 부과된다는 믿음이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불공평한 제도, 나쁜 시기, 잘못된 국가, 잘못된 상사, 잘못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설명은 죄책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위안이 된다. 빈곤이 예부적이라면 실패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이 숨어난다. 권력도 마찬가지. 이 환상은 우연이 아니다. 진실이 훨씬 더 잔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어다. 빈곤은 기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기 파괴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압박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매력적이지 않고 평범한 압박도 아니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자세만 유지하는 종류지. 세상은 그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은 거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압박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분류 메커니즘입니다. 시장, 경력, 기업, 관계, 힘을 생산하는 모든 분야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가합니다. 이 저항은 당신을 멈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속할 수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압박을 부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전되지 않는다. 압력을 요구하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응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을 잘못 읽은 곳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신호, 즉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신호,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 또는 다른 누군가가 더 쉬운 길을 가졌다는 신호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 대신 구제를 위해 끝없이 수색합니다. 재물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간용을 더하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다. 현대 세계는 조용히 연약함을 훈련시킨다. 편안함은 정상화됩니다. 불편함은 위약적으로 고려됩니다. 지루함은 이기처럼 여겨집니다. 비평은 해악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긴장이 불가능한 신경계를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마찰 없는 진보, 비용 없는 성장, 기다림 없는 보상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구성이 부족해서다. 내구성이란 불편하면서도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희귀한 특성이다. 그 가난한 사람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그는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설계한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벗어난다. 그는 용기를 느끼지 못하는 길을 버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가능성에 맞게 그의 세계는 움츠러든다. 그 권력자는 그 반대를 한다. 그는 압박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일이 어려운지를 묻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있는 동안 어떻게 기능하는지 묻기 시작한다. 그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 일상을 만든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인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세운다. 이 차이는 조용히 복잡해진다. 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 환경을 찾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구축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아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그것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욕망과 모순된다. 그들의 편안함은 그들의 미래보다 우선시된다. 이 무자비한 진실은 마주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를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다르게 보일 것이다. 완벽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구조적으로 다르죠. 당신의 습관은 장기적인 사고를 반영합니다.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너의 변명은 너에게 창피하게 들릴 것이다. 보는 소망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끌리는 것이다. 더 마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훨씬 전에 다르게 행동한다. 이들은 흔들리기 더 어렵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더 느리고 안심시키는 것에 덜 의존하며
다른 이들이 패닉에 빠지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행운, 득권, 오만이라고 부른다.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컨디셔닝입니다. 이 환상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다른 문제가 없다. 전략은 실패한다. 기술은 버려진다. 기회는 헛되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은 결국 압력과 충돌하고 압력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상은 잔인한 것에 얽매여 재산을 보류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것에 얽매여 재산을 보류합니다. 남들이 못 건드는 것을 건들 수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이해되면 번멍은 그들의 매력을 잃는다. 불평은 유치하게 느껴지고 지름길을 찾는 것은 그 문제가 결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끝납니다. 당신이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기회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면 만성질환. 그면은 악자의 만성질환이다. 그만두는 것은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반사작용은 조건화를 드러낸다. 악자는 무엇인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다. 그들은 불편함이 그들의 인내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노력이 보람을 느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진행이 느려지는 순간, 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후퇴한다. 이 후퇴는 거의 극적이지 않다. 조용하고 합리적이며 반복 가능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전략적인 적응이 아니다. 이는 통증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마다 파괴적인 패턴을 강화합니다. 압박은 대장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패턴은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끝내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시도는 안전합니다. 노력하면 자아가 보존됩니다. 마무리 장치가 노출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자는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구적인 준비 속에 살고 결코 집행되지 않는 이유이다. 현대는 유연함을 자랑하면서도 일관성과 혼동한다. 기회에서 기회로 이동하는 것은 탐험이라고 칭송한다. 현실은 회피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마스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깊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용에는 깊이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는 레버리지를 필요로 한다. 끝없이 점프하는 사람은 얕은 곳에 남는다. 그들은 힘이 아닌 경험을 축적한다. 결과가 아니라 시작부터 수집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복합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은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 그는 약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환상이 사라지면 모든 길은 어려워진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연하는 것이 빈곤에 믿을 만한 예측 변수인 이유이다. 그만두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축적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스템은 매혹적인 중간을 통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지식이 직관이 되고 노력이 효율이 되고 혼돈이 구조가 되는 것이다. 끊으면 매번 0이 되고 그 비용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실을 일찍 깎아내리면서 영리해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시작되기 직전에 스스로 깎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상은 의도적으로 지연됩니다. 지연은 커밋되지 않은 것을 막는 장벽입니다. 훈육은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의도된 것이 아니다. 그 룰은 여러분에게 통제력을 주기 위해 존재하며 통제력은 힘의 기초입니다. 악한 사람이 먼저 행복을 추구한다. 그들은 기분이 좋은 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지만 감정은 불안정하다.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면 일관성이 무너진다. 징계받은 남자는 자신에 대한 장기간의 권위를 대가로 일시적인 불편함을 받아들인다. 이게 거래야 금연을 하면 단기적으로 완화됩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책임 떠넘기기,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비쌉니다. 모든 후퇴는 신경계를 긴장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도전도 벅차다. 인생은 깨지기 쉽다. 강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어쨌든 머물러요. 그들이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탈출의 비용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진행이 느릴 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피드백이 부정적일 때 남아 있습니다. 결과가 불분명할 때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진정한 경쟁위다. 그만두는 것은 또한 자신감을 해칩니다. 버려진 각각의 시도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실패를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제적으로 당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당신의 역사가 당신에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 아래를 겨냥합니다. 이것이 빈곤이 자기 강화가 되는 방법입니다. 훈련받은 개인은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기가 요동칩니다. 그는 구조에 의존한다. 일관은 감정을 대체한다. 시스템이 willpower를 대체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느낄까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인가 이다. 그만두는 것을 옵션으로 제거하면 행동이 변하고 창의성이 높아지며 문제 해결이 날카로워진다. 당신은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고질적인 포기자는 그가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훈육된 사람이 더 잘 안다. 그는 열정이 사그라진 후에도 오래 머무르는 것이 축적되는 사람과 영원히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만두는 것은 실패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도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것이 여러분의 반사로 남아있는 한, 분은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 평범한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죽음의 계곡, 모든 힘의 길은 같은 지형을 통과한다. 풍경이 바뀌고, 언어가 다르고, 맥락이 바뀌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알아본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죽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여정은 언제나 맹목적인 낙관주의에서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무지는 자신감을 보호한다. 미래는 넉넉하게 느껴진다. 진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대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노력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단계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만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낙관론이 무너진다. 현실은 마찰을 가져온다. 결과가 느려지고 복잡성이 생깁니다. 한때 단순하게 느껴졌던 것은 숨겨진 층들을 드러낸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비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실패로 잘못 해석한다. 타이밍이 잘못됐다거나, 시장이 포화 상태이거나, 경쟁이 불공평하거나, 기회가 과대 포장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적으로 느껴지지만 논리로 치장한 정서적 출구이다. 어려움은 오류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접촉의 증거이다. 이 중간 단계는 아마추어와 연산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모두를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상을 죽이기 때문이야. 판타지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구조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실수는 오정렬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들은 어떤 것이 옳다면 그것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치명적이다. 일단 이해가 무지를 대체하면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진실은 무자비하다. 경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순진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훈육을 통해 그렇게 한다.
초기 결과부터 검증을 중단하고 실행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감정을 과정과 교환한다. 결국 뭔가가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실용적인 숙달. 혼돈이 줄어듭니다. 패턴이 표시됩니다. 노력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진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길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종료자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지점을 넘어 존재한다. 숙달은 지루함, 좌절, 지연되는 보상에 의해 보호된다. 이러한 비룡을 감내하는 자만이 입장할 수 있다. 죽음의 계곡은 지성의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악자들은 더 커지기 전에 안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가격을 지불하기 전에 증거를 원합니다. 그 증명은 끈기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끈기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유이다. 숙달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맹목적인 낙관론의 고공행진을 쫓아 한없이 사이클을 재시작한다. 그들은 초보에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중독된다. 결말이 맞아. 세상은 선발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안주자에게 보상을 준다. 계곡에서 발길을 돌린 이들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들은 그들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위안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편안함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 권력은 영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명료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즉 보장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축적된다. 일단 이 구조를 잡으면 그만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당신은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그만 묻고 내가 숙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냅니다. 죽음의 계곡은 잔인하지 않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압력을 가합니다. 차이점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참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 후퇴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돌아와서 문제가 예부적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아서 방향과 난항을 혼동하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권위와 주권, 허락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주저없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허락을 구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치명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어떤 구조도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종종 신중함으로 위장된다. 현실에서는 책임 위상을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나 돈,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너는 권한을 아웃소싱하고 있어. 그리고 권위는 한번 아웃소싱되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지도하는 사람의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벌을 받는다. 그는 그들의 주에 근심, 천장을 물려받는다. 자문이 선해인 경우에도 고문 자신의 실패, 후에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통해 걸러지게 된다. 하부는 명료성을 낳지 않는다. 그것은 마비를 일으킨다. 의견을 많이 수렴할수록 결단력이 떨어진다.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 서로 상쇄되어 꼼짝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패배가 아니라 지연을 통하여 야망이 썩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허락이 위험을 줄인다고 믿는다. 강력한 이해는 모멘텀을 제거합니다. 역사는 하부일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소신을 갖고 행동한 사람의 것이다. 모든 의미 있는 진보는 기존의 편안함을 방해한다. 이것이 그 문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 거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무해하다. 그리고 무해한 결정은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통치할 사람은 안심할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 기준, 미래의 자아와의 일치를 추구한다. 박수가 필요 없는 내적 권위를 길러낸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이다. 외부 승인에 의존하게 되면 자신감이 조건적이 된다. 피드백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칭찬은 여러분을 부풀립니다. 비평은 당신을 마비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당신은 전략적이 아니라 반응적이 됩니다. 이는 권력이 집중되는 어느 분야에서나 치명적이다. 힘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법칙을 이해한다. 행동은 명료함을 창조한다. 다른 방법이 아니다. 연기를 하기 전에 확신을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은 소심한 사람들의 사치이다. 확실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이다. 대부분의 조언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당신에게 투영하고 그것을 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취할 용기가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충분히 듣는다면 너는 그들의 구속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허락을 부여하는 사람의 삶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은 분리를 요구한다. 새로운 현실을 정립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홀로 서 있어야 한다. 고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트렌드, 의견, 분위기를 따를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그 비룡을 받아들인다. 그는 신념이 오해를 받을 것이며 그의 결정이 의심을 받을 것이며 결과가 나타난 후 지원이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은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는 승인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은 습관이고 모든 습관처럼 신경계를 단련시킨다. 요구할수록 내부 권위가 악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덜 물어볼수록 그것은 더 날카롭게 자랍니다. 결국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이 방향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은 없다. 통치하는 사람은 뽑히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행동하고 현실은 조정한다. 그리고 망설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거에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투자 및 기술 습득. 자신에게 투자하기 전에 시장에 투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창하는 것을 꿈꾼다. 강자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 구분은 거에 이해되지 않으며 거에 존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신 없이 수익을 원한다. 그들은 그 자체로는 레버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찾는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돈이 문제라고 믿는다. 역량을 쌓기 전에 투자를 쫓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망상이다. 시장은 희망에 보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 훈육, 타이밍, 그리고 감정 조절에 상을 준다. 이러한 자질은 자산을 통해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유조된다. 꾸준하게 벌지 못하는 사람은 간신히 지배하는 것을 증식하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곱셈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킨다. 만약 여러분의 훈련이 약하다면 그것은 악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판단력이 나쁘면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초보자가 시장에 진출할 때 손해를 보는 이유다. 그들은 불안정한 운영자를 높은 레버리지 환경으로 끌어들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ROI는 숫자만 측정합니다. 강력한 척도는 그것을 정체성으로 측정합니다. 가장 높은 ROI는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또는 예부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는 사람 안에 있다. 기술들은 자본보다 더 빨리 복잡해진다. 캐릭터 하한물은 시장보다 길어요. 능력 있는 개인은 모든 것을 잃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선물도 보호하지 못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장의 초기 추구가 종종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에 직면하지 않고 생산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차트를 새로 꽂히고 추세를 관찰하고 신호를 추적하여 활동을 진행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은 여전히 약하다. 강한 자는 이 질서를 뒤집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력을 높이는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근접해 있다. 그들은 멘토링, 반복, 그리고 압박을 추구한다. 그들은 편안함과 능력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진리를 이해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기 전까지는 투자는 무관한 것이다. 시장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순환한다. 하지만 자신을 건설할 수 있는 창구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빨리 닫힙니다. 능력을 쌓기 전에 수익을 쫓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미래 권위에서 훔친 시간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원한다. 그들은 닳지 않고 거꾸로 하길 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족을 보장하는데 시장이 무지보다 조급증을 더 심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락 지연입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흥성에 중독된 세상에서 기다림의 능력은 경쟁적 우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보를 건들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는 그렇지 않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도파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시보드도 없고 매일의 스파이크도 없고 대중의 박수도 없다. 반품은 조용하고 지연되지만 내구성도 있습니다. 스킬만으로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장보다 힘이 세다. 그는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고 조건들에 적응한다. 이것은 그가 그 단어의 가장 좋은 의미에서는 위험하게 만든다. 시장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한다. 완벽한 투자처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독창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회가 당신을 찾는 능력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자는 사소해진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작업자가 권고하기 때문이다. 손실은 흡수되고 이득은 복합되며 감정은 통제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치 있게 되기 전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 토대 대신 성공의 상징을 쫓았다. 강자가 더 잘 안다. 그들은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때까지 자신을 키운다. 근접성과 영향, 힘없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 느린 자살. 충고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제안은 그 이면에 있는 인생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단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 기준,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 파괴의 느린 형태인 이유다. 조언은 결과가 뒷받침될 때만 가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규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사람 어떤 목소리든 가이드가 됩니다. 친숙함은 신용으로 오인된다. 편안함이 자격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건설한 적도 없고 위험을 무릅쓴 적도 없고 모방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건져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방향을 잡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대만이다. 당신은 해부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의학적인 조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투 조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생명과 돈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러곤 애 진척이 안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은 당신이 듣는 사람들의 천장을 상속한다. 힘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정상화시킨다. 그들은 위험을 무모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을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훈육을 강박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언어는 방어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추구하지 않은 것을 설명해야 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의 세계관이 주변적이 된다. 눈치채지 않고 흡수하시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의가 배고픔을 대체합니다. 변명은 표준을 대체한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경이 운명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기준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행동이 결과를 결정해요. 희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위에 머물며 희소성은 합리적이 된다. 실패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다 보면 실패는 필연적이 된다. 권력자들은 이에 대해 무자비하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해체합니다. 그들은 근접성이 영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수동적인 노출도 기대를 바꿔놓죠. 권력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간접적인 근접성을 창출한다. 그들은 성공적인 읽기를 읽었다. 그들은 승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다. 그들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연구한다. 노출이 상승보다 선행합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니다. 재교정입니다. 일단 당신의 기준이 높아지면 평범함은 건들 수 없게 된다. 한때는 아심차게 느껴졌던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건 동기가 아니야. 그것은 컨디셔닝입니다. 마음은 반복적으로 정상으로 보는 것에 적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의 사회적 안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저항한다. 나쁜 충고를 끊는다는 것은 종종 친숙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충하게 느껴지지만 침체에 대한 충성심은 자기 배반이다. 나쁜 충고보다 좋은 충고는 없다. 여러분을 작게 하는 지도보다는 침묵이 더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한상 아래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덜 해롭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었느냐 하는 잔인한 질문을 배웁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충고는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없다. 힘없는 사람들은 종종 무시당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너를 오만하다고 비난한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목격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당신의 야망은 그들에게 자신의 간성에 맞서도록 강요한다. 이 긴장은 피할 수 없다. 성장은 항상 거리를 만듭니다. 권력자는 억울함 없이 이 비룡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리더십이 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올라갈 수 없다. 엉뚱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점진적인 미란을 유발합니다. 표준이 부드러워졌다. 긴박감이 사라집니다. 꿈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 속에 들어갈 때까지 조용히 줄어든다. 힘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느린 자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굶겼다. 그들은 투입물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대만큼이나 공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보호한다. 그들은 마지막 법칙 하나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것은 강력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격려할 때 말이죠. 파트너의 역할.
잘못된 파트너, 내부로부터의 파괴. 아망의 가장 위험한 적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와의 근접이다. 권력과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폭로한다. 리소스가 확장되고 옵션이 곱해지고 방향이 선명해지면 관계의 본질이 표시됩니다. 일부 파트너는 이러한 압력 하에서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고 그들과 함께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잘못된 파트너가 여러분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너무 명백할 것입니다. 대신 저항은 관심으로, 미묘한 의심으로, 관심으로 틀이 잡힌 반복적인 질문으로 나타난다. 에이, 그렇게 세게 밀고 있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냥 천천히 하면 안 돼. 이 질문들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들은 통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성장은 힘의 억학을 변화시킨다. 보는 자율성을 도입한다. 자율성은 의존성을 위협한다. 정체성이 안정, 예측 가능성 또는 감정적 지렛대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확장은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지된 위험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너를 해치려고 다투지 않고 너를 해치려고 잠식당하게 한다. 그들은 날마다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대립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확신을 무디게 할 정도는 아니다. 아심을 불균형으로, 훈육을 강박으로, 위험을 무책임으로 몰아넣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드라이브와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고, 미루고, 이축하고 이것이 잠재력이 조용히 소멸되는 방법입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보다 더 빨리 미래를 훔치는 사람은 없다. 가장 가까운 목소리가 항상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의심이 친밀함에서 비롯될 때 논리를 우회하여 자신을 감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궤적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잔인함에 대한 게 아니야. 그것은 불안정에 관한 것이다. 돈은 권력을 상징한다. 힘은 옵션을 나타냅니다. 옵션은 자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전을 느끼기 위해 동일성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협한다. 잘못된 파트너는 성장함에 따라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 공포는 저항을 낳는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지만 예측할 수 있다. 매우 유능한 개인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진보의 벌을 주기 때문이다. 추진력보다 조화, 권력보다 평화, 결과보다 편안함을 선택한다. 올바른 파트너는 그 반대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억제하기보다는 안정화됩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증식시킨다. 그들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장이 포기가 아니라 진화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두 명의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카로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되는 사랑을 원한다. 그러나 야망을 무디게 하는 사랑은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돈을 많이 지불한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원한을 참는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목표를 경시한다. 그들은 감정적인 편안함을 대가로 그들의 미래를 협상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매년 작아지는지 궁금해한다. 만약 이 진실이 방어성을 촉발시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항은 문제에 근접하게 신호를 보낸다. 관계는 중립구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힘 승수입니다. 오른쪽은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잘못된 것이 일정한 드래그를 적용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결정도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투자도 불안감에 대한 친밀감보다 더 빨리 너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로맨틱하지 않아. 그것은 구조적이다. 권력을 축적하는 자들은 여기서 무자비하다. 그들은 악속이 아닌 행동을 관찰한다. 그들은 지원이 단어가 아닌 결과로 측정된다.
불편할 때도 추진력을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한다. 그들은 이미 있는 것을 짓는 것이 이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부 반대가 더해진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잘못된 파트너가 한순간에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자신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기준을 버리는군요. 당신은 지연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아망을 낮추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릴 때쯤 불은 사라졌습니다. 전력 요구 사항 조정. 만약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당신의 성장에 적대적이라면 어떠한 규율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배가하거나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결론, 마키아벨리아의 법. 마키아벨리아의 결론은 빈곤은 신비롭지 않다. 그것은 비극적이지 않으며 운명에 의해 강요된 것도 아니다. 반복되고 합리화되고 방어되는 선택을 통해 유지되는 조건이다. 가난을 유지하려면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은 것만 하면 된다. 불편함을 피하세요. 압력을 벗어나요. 날카롭기보다는 진정시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확실성이 나타날 때까지 결정을 미루다. 진리보다는 화합을, 결과보다는 위안을 선택하라. 이 길은 규율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야. 부는 진정한 부는 단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자율이다. 레버리지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결정하고 허락 없이 움직이며 안심하지 않고 건디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꺼이 참으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부자들은 더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후퇴할 때 참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를 결정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투쟁을 낭만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압력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기른다. 이것이 중심 분열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그것을 자기 관리라고 부릅니다. 힘센 자는 고통을 참고 준비라고 한다. 독립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것은 압류된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기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훈육은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충동에 대한 조절, 감정에 대한 조절, 시간에 대한 조절과 같은 조절에 관한 것이다.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의해, 의견에 의해, 상황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용히 지배한다. 선택성은 다음 요구 사항이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밀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권력은 관념과 환경, 사람에 대한 차별을 요구한다. 이건 잔인하지 않아 생존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좋아지고 싶어한다. 권력자는 효과적이기를 원한다. 진실은 무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한 제도, 불운 또는 숨겨진 적에 대한 이야기 등 자신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선호한다. 이 이야기들은 자아를 보호하지만 미래를 파괴한다. 살아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한다.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들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 수락은 고통스럽다. 그것은 변명을 벗겨낸다. 그것은 악점을 가지고 대립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희귀한 어떤 것, 즉 대행을 적발합니다. 일단 당신이 빈곤이 강요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권력을 되찾게 된다. 누구 탓인지 묻지 말고 무엇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지 묻기 시작한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라. 이것은 마키아벨리아가 배우기를 가장 거부하는 교훈이다. 세상은 덕을 보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능력을 보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건들 수 있는 것에만 반응한다. 권력은 스스로 발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안 묵묵히 축적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전력이 소수를 위해 예약되는 이유입니다. 경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그래. 대부분은 진실, 고독, 지연된 보상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에 남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본능을 따르라. 승인을 구합니다. 편리를 선택하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 일어서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마지막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용량을 늘립니다.